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이제 저출산이다, 그 다음에 고령화다, 조기 은퇴다, 저금리 시대다 해서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. 주위에서 뭐 SNS를 통해서거나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화려한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습니다.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진행하시다 보면 위험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네네. 각 금융권별로 한번 내용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는데요. 재테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금융권이기도 하죠. 지금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. 한창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? 아니면 기간을 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?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은행 적금은요. 네네. 그냥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은행에서 이자 계산되는 방식이 뭐 3%, 2% 이렇게 표면 금리로 해서 고객들을 현혹시키는 편이 되게 많은데 네네. 그런 것보다는 안전하게 목돈을 좀 모으는데 좀 치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은 한 1년? 1년. 예, 1년 정도로만 딱 설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요새 보게 되면 은행별로도 조금씩 금리가 다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금리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시려고 하시면은 저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으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. 또 그것보다도 요새 또 이슈 있고 핫한 게 있죠. 네네. 네, 인터넷 은행들 뭐 카모나 아니면 K모나 그렇죠. 이런 은행들 자체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다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. 그거를 또 고객들한테 일정 부분 또 금리로 돌려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좀 취하실 수 있습니다. 네네. 그다음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이 많으실 거예요. 이 액수의 큰 금액을 좀 빌리다 보니까 네. 0.25%이 정도 차이 나도 굉장히 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금리가 이제 오르는 시기라고 하면은 좀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해가지고 네,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. 변동금리를 이제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굳이 고정금리로 변환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그랬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근저당 설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베네핏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런 경우가 은행권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 같고요. 안전하게 목돈을 모으시는 용도로 은행권을 활용을 하셔라. 그리고 금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으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둬라. 예,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펀드 환매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펀드를 90일 이후에 환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거치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요.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수익이 난 것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매에 대한 수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. 그것도 뭐 펀드랑 아니면은 증권사마다 다르나요? 펀드마다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. 펀드도 이제 중도에 환매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입하실 때는 단순히 펀드 수익률만 보고 하실 게 아니라 펀드에 대한 투자 분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펀드가 어디에 투자가 되고 중도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를 보고서 좀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. 보험권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저축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목돈을 만드는 용도로 쓰시려고 하시면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비과세 상품 아니면은 복리 혜택 네네.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설계사 분들이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요. 네네.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복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10년, 20년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좀 미비하거든요. 최소 30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지 네.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나야지 뭐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보험회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한 7년, 8년 이 정도나 지났는데 아직도 해약 환급금이 원금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네. 과연 내가 이게 내 목적이랑 맞는 상품인가 하는 저는 이런 의구심도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변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이 듣기로는 뭐 2년을 납입하면 뭐 납입을 안 해도 된다.
네,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어요. 네, 종종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험이 좀 특화된 부분이 있는데 2년만 내고서 납입을 안 해도 된다? 이 부분은 굉장히 왜곡된 내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.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중도 인출이라든가 아니면 납입 정지라든가 이런 기능을 사용한 순간부터 거치되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 그 금액에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네네. 아무래도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많이 힘들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뭐 볼 이런 거 있습니까? 뭐 이제 사실 권역별로는 이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이제 카드 사용과 관련된 게 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네, 연말정산 때 많이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연말정산 때 도로 뱉어내는 게 많지? 라고 하시는데 내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그러나 그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많이 늘려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내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당장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 하나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. 공제 받기 위해서 카드를 쓴다? 그것도 되게 왜곡된 이야기예요. 그렇죠.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른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어디에다 이 자금을 쓸지 목적이 없이 단순히 세액공제를 위해서만 가입을 하시면 이것도 손해를 보실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테크에 관련된 간단한 오해와 진실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. 이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지금까지 한종희 에디터님과 함께한 재테크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